자, 우리 교재 3페이지부터 이제 지문 가지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세, 광역시세 대행해서 구세라는 개념이 있고, 도지사가 부과하면 도세가 되고요. 시장 군수가 부과하면 시군세가 되는데, 자, 1, 2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시세, 광역시세는 취득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세선세는 구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세로서 2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세선세가 시군세가 되게 된다. 해서 거기 이제 문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처음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어떻게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문제를 찍을 때도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보통 이 중에 찍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해서 내느냐, 이런 문제가 될 테고, 이미 공부한 것처럼, 자, 취득세는 특별시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부세가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해당이 된다 해서 답은 이제 등록면허세를 가지고 답을 뽑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험장에서 전반적인 맥락의 문제인데요. 항상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냥 문제를 자 어떻게든 답을 뽑아낼 때는 많이 본 거 찍으셔야 돼.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이 두 가지만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자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시험장 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찌됐든 눈에 익은 아이들 위주로 찍는 게 인간의 도리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이게 나왔으니까 뭐 도세, 시군세 이런 것들도 한번 이슈가 되겠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도 그래요. 쓱 봐가지고 취득 단계를 생각하면 안 돼. 자 보유 단계 제거하시면 문제가 간단해지게 됩니다. 자 취득 단계라고 해서 취득 단계를 쫓아가면 절대 안 돼요. 보유 단계 재산세하고 종부세 기억하고 디귿 요 두 가지는 빼야 되죠. 기억하고 디귿은 빼야 되잖아요. 기억이 있는 거 제거하게 되면 1번, 2번, 3번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있는 거 제거하면 5번 제거하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지. 절대 뭐 취득 단계 내는 세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시면은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 자 아니 기본만 갖고 가는 거라고.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그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 등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안 나와 있다고 절대로 쉽게 1번 문제에서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그래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임지세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근데 자 이때 취득 단계라고 해서 문제 자체에 몰입하면 안 돼요. 항상 이게 이제 접근할 때는 취득 단계 얘기를 하면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보유세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이제 관점의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문제에 과몰입을 하게 되면은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작년인가 나와서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요, 기본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 부가세가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가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것 들어갈 테고요. 그래서 세 개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도 해당이 됩니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세 개는 기본 세팅이 되셔야 돼. 자, 아까 우리 부가세 얘기를 공부했던 목적이 이것 때문에 있다고요. 재산세 부가세가 뭐가 된다?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부가세가 뭐가 된다?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요, 종부세 부과할 때 같이 내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가게 될 테고 그 외에 아까 재산세는 같이 취급하는 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도 소위 이제 보유 단계에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3개 또는 이제 4개 이 정도의 문제로 찍는 수밖에 없었던 문제. 작년에 세법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보셔야겠고, 자, 이것도 그래. 이제 모두 몇 개인가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한 개쯤 빼게 돼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뒤지게 가르쳐도 전혀 개의치 않아.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서 막 생각을 해. 내 생각에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가서 검토하게 될 게 납세 의무의 성립 소멸 등 관련해서, 자, 29회 때 이제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나왔고요. 28회 때 납세 의무의 소멸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8회 때 소멸 내고 29회 때는 성립. 그러면 이제 또 30회 때, 31회 때는 뭘 가지고 또 소멸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해서 보니까 6번 문제, 29회 때 문제, 6페이지, 이제 29회 때 문제 보니까, 자,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은 해서, 자, 제3분 주민세라고 돼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세는 아까 7월 1일에 순부터 있으면 어떻다? 세금 낸다. 이게 이제 1번을 옳게 구성을 했고요. 일단, 자, 유보하십시다. 2번 지문이요. 끄트머리 봐야 돼. 소득세 나와 있죠? 자세히 보지 말고 끄트머리 보니까 소득세 나와 있죠? 소득세는 언제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말라고요. 제발 문제 풀 때 또박또박 좀 보지 말라고. 미쳐버리니까 끄트머리 보시라고. 소득세 나와 있죠? 우리 외웠잖아요. 소득세는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밤 11시 59분 점점점 되게 되면 어떻다? 자, 바로 납세 의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자, 재산세 과세 기준 1이니까 지방교육세도 같이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4번 소득세 나와 있죠? 언제라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12월 31일 아닙니다. 12월 31일 다 끝나야지 어떻다?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해서 아주 역시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 조세 총론 파트가 하여튼 요즘에 전반적으로 어렵게 구성이 돼요. 5번은 별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를 찍어가야 돼. 결국은 우리가 공부했던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가니까 그 중에서 좀 관련되는 게 뭐야? 제3분 주민세 이걸 가지고 구성했는데 사실은 거의 풀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7페이지. 자, 납세 의무에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건 이제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납세 의무의 소멸에 취납 시제. 대가리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처분 취소가 되거나 납부 충당이 있거나 시효 완성되거나 그 다음에 제척기간 도과하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다?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해서 납부 충당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부가처분 취소는 없구나. 그 다음에 시효 완성해서 니은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법인 합병하고 사망에 있어서는 어떻다?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다 해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게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법인이 하나가 죽게 되면 어떻다? 합병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이런 공부할 때 항상 상속 얘기하고 법인 합병은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어떻다? 납세 의무 그 승계를 해서 자, 이득만큼 그만큼 세금도 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는 어떻다? 상속과 법인 합병에 있어서는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실 문제는 제척기간 얘기가 다시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회 때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면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것을 갖고 쟁점을 삼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8페이지 가면 핵심 지문해서 자,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서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5년. 틀렸죠? 자, 제척기간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일반적으로는 5년입니다. 근데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7년.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부정행위가 매개가 되면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출제하는 패턴들을 좀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26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하나 쉬고 아까 28회 때 뭘 가지고
그래서 상속, 합병 등을 예시를 하면서 납세 의무의 소멸 얘기를 물어봤고, 그리고 29회 때는 다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가지고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조금 하여튼 좀 짜증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교재 이제 9페이지 가시게 되면 우리 이제 가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 달라고 했던 것이 뭐 다른 건 아니었고요. 두 가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요 기본이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취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양도소득세 할 때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해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고, 사기 들어가면 100분의 40. 그리고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가산세는 어떻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두 개 외우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교재 10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핵심 지문에서 일단은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00분의 20은 딱 한 가지죠.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100분의 20은 뭐라고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 됐던 건 뭐라고요? 무신고 가산세. 출제 포인트는 지금 이제 무조건 무신고 가산세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틀리게 구성이 됐죠. 이건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숫자가 더럽게 복잡해서 시험 문제를 옳게 구성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겁나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무신고 가산세만 100분의 20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이제 10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27회 때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 옳은 것은 해서 1번 무신고 가산세 끄트머리 보니까 100분의 20에서 답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슈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자 나머지는 뭐 틀렸겠지. 1번이 답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때 아예 몰빵하셔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슈가 되고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예를 들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등록면에서 할 때 한번 출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할 때 과소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속해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보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어떻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서 한 10년 가까이 된 주제인데, 자,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지. 요거 한번 냈다가, 요거 한번 냈다가, 또 요거 한번 냈다가, 요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7, 8년에 한 번씩 구성하는 식의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산세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가 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징수, 또 신고납부 대상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이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뜯어내게 될 겁니다. 또 재산세, 종부세는 애초에 처음부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공시송달 분곤이라고 하는 거 14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한 개념이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어려웠어요. 이 문제도. 자,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여튼 이런 문제도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했을 때 이거요. 이런 문제 봤을 때는요. 일단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 간단하게 보시죠. 뒤만 봐야 돼. 곤란한 경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읽지 마시고요. 자, 곤란하다고 2번 질문 보니까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 송달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번 거부한 경우, 5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럼 이제 앞의 내용을 보지 않게 되면 대충 감을 잡아요. 곤란한 3개는 최소한 이렇게 거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고 이상한 문제가 나오면은 자꾸 읽어봐요. 미친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뭐 법학을 20년, 30년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설령 20년, 30년 해도 이걸 법정 실정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차피 찍는다라고 했을 때 제발 부탁하는데 읽지 마시라고. 읽는 순간 게임 끝나버려요. 왜? 다 그럴싸한 느낌을 들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법학에 관한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거의 걸음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인들이 장난치고 있을 때 절대 눈치를 못 챈다. 그러면 이제 초야매로 가시는 거예요. 뒤만 싹싹싹 보시게 되면 최소한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아도 곤란하면 루틴을 발견한다고. 아, 곤란은 안 돼. 공성도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고,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게 되면 거의 100% 작살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통론 파트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뭐냐면, 지금 8년 사이에 이제 분석을 해놓고 보게 되면 그냥 새로운 문제, 계속 이상한 문제가 하나씩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뭘 그렇다고 해서 조직 총론 파트에서 1년에 작년에 2문제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고 여기다 살을 붙여서 뭐 더 외운다 한들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양들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셨고, 대신 요 주제 나왔으니까 살 붙이면 뭐라고요? 14일, 분권, 24일 때 나왔으니까 또 내더라도 거의 수험생 눈치도 못 챕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분권 14일 이 정도로 보셔야겠고, 자, 가산금 관련해서 다시 외워야 돼. 가산금에서 가산금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부과대상이 아닌 걸 기억할 때, 지방세, 체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이 됐을 때, 바로 가산금, 중가산금, 보징수라고 하는 거.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중가산금, 부가산금 등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게 나중에 중간중간에 던져주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산금 나오게 되면 키워드 딱 하나, 가산세 나오게 되면 키워드 한 개, 많으면 2개, 딱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돼. 만약 딴 데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찍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것도 절대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힘들어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자, 그렇게 보셨고요. 자,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뭐 이런 주제들 나와 있었고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13페이지부터 와우, 작년에 이제 엽기적인 문제들이 막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문 보십시다. 13페이지 한번 볼 텐데 그냥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를 느껴보는 거야.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보면 그 본문 속에 박스 나와 있죠. 원래 이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은 국가에서 지자체 돈 내라고 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무려 5개나 나와 있어요. 5개. 외우지도 못해, 읽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무조건 어떻다?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법에서는 뭐라고요?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만 예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의신청은 어떻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건데 별 의미 없어요. 밑줄 그을 것도 없고 거기다 표시를 해서도 안 돼. 이건 딱 답이 되는 게 2개로 귀결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가면 지문들 겁나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지문을 보시게 되면 한 번도 답이 안 됐어. 한 번도 답이 안 됐다고요. 한 번도 답이 안 됐으니까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앞으로 답이 안 될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 그 다음에 승,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뭘 가지고 답을 뽑는다고요. 주로 결을 가지고 출제 이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딴 것들 가지고서는 아예 하지 마시라고. 해봤자 외울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토시 살살 바꿔가면서 대리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까지 구성을 해버리게 되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을 외워야 된다고. 뭐라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5페이지 가서 보니까 지문 3개인데 그중에 답이 2개가 됐다 해서 1번 보니까요. 자, 끝머리 보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지문 2줄 넘어서면 절대 읽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분수를 알아야 돼.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자, 외운 거 몇 개 안 되잖아요. 보류할 수 있다. 라는 명제 앞에 며칠?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요거 한번 이슈가 됐고. 그 2번 지문 똑같이. 자,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죠?
해서 그동안 문제 구성할 때 이 신청부터 뒤지게 심사청구, 심판청구 거의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답이 되는 게 뭐라고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답을 뽑았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걸 쭉 공부를 하신 분 자체가 결국은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야. 맥락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해서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0회 때 나왔던 거, 두 번째 박스.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법의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싶으면 자기가 거치는 것이고 나는 이제 과세관청을 못 믿겠다. 다 작당하는 것 같으니 나는 바로 판사한테 가서 쇼부를 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걸 가르쳐서 지금 이제 행정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인 절차예요. 꼭 해야 되는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10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옛날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의신청 먼저 해야 되고 심사청구 해야 되고 심판청구 해야 되고 등등등 이 과정을 다 거쳐야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한 13, 14년 됐을 겁니다. 그게 폐지가 돼버렸는지. 왜? 의미가 없는 식 다 작태거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서 느껴야 돼. 이 과정을 백날 외웠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희롱을 하고 있는 거야. 앞에 열심히 외웠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다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이런 것들 외워서는 전혀 의미가 없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 게 폐지가 됐다. 이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외우시는 거야. 보류할 수 있다. 며칠? 30일까지. 그리고 전체 체계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것들은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마지막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의 체계를 따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16페이지 가서 자 조세처분 우선 확보 등에서 보유세라고 하는 것 다 바로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요게요, 지금 이제 16년 하면 하나, 둘, 셋, 네 번인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8년 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문 가서 한번 볼까요?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의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서 단번 채권보다 우선한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중에 과세 기준일이 와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소멸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재산세부터 먼저 징수를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 2번 지문요. 재산의 매각 대분 배분 시 당의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는 당의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단번 채권보다 우선한다 해서 우리가 전세권하고 저당권이라는 게 소위 담보물권의 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세권은 원래 용의 물권이죠.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 담보물권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되면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단번 채권보다 우선한 자은 바로 취득세에 우선한다. 말 대단히 어려운데 하여튼 취득세는 우선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 그러면 이제 살붙이게 아까 적어 있었잖아요. 보유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거 있었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됐었죠. 결국 이제 요 문제는 결국은 보유세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경매 매각대금에서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징수를 한다. 그래서 보유세가 뭐라고요? 아까 자, 재산세, 종부세가 가장 기본이고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하여튼 뭐 계속 쭉 가면서 보유세 얘기들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 교재 17페이지. 자,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문장은 간단한데 담보 있는 조세채권,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것, 먼저 침발라놓은 거. 이게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공매를 붙이기 위해서 압류를 한 채권을 압류한 조세채권. 그 다음에 나중에 줄 쓴 애를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요걸 틀리게 뽑았네요. 그래서 다시 납세 담보물 매각시. 그 얘기는 즉슨 이미 어떻다 담보 있는 조세채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 나중에 침발한 거야. 그래서 바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담보 있는 조세채권을 제일 먼저 배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2번 지문이요.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 우선한다. 그래서 요거 미리 책에 잡으셔야 돼. 무조건 강제집행 비용 또는 이제 체납처분비부터 먼저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 그 다음에 가산금 순서, 또 지방세 이런 가산금 순서로 가게 된다. 3번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지는 체납처분비 제일 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가산금 순서로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두 개 문장의 맥락은 뭐라고요? 체납처분비라고 하는 거 먼저 이 공매를 붙이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거부터 다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 그리고 마지막이 가산금 이런 순서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별것도 아닌데 어쨌든 출제 비중이 높은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중요할 거냐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진 데이터만 끊임없이 분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 16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 30회 때 나왔던 문제. 이 문제도 이렇게 하여튼 30회 때 문제가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둘 다 더럽게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된 사실이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입증되는 경우 자 다음에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한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수를 물어봤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세법이 작년에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부세는 포함되죠.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종부세는 어떻다? 자,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보유세 찾아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교육세 아니죠? 취득세랑 관련이 없죠. 등록면허세 관련 없죠?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뭐라? 보유세를 찾아라 이런 얘기라고. 보유세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다시 보유세는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해서 그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에 내는 세금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제일 쉬운 게 종부세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대신에 나와 있는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거 요렇게 두 가지가 기본적인 축이 돼야 됩니다.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여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표값이고요. 재산세, 부가세로서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까다로웠던 게 뭐냐면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얘는 상관이 없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징수를 하겠지만 취득세랑 같이 맞물려 가는 건 어떻다? 자, 우선 징수. 그래서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무조건 뭐보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보유세와 관련되어 있는 지방교육세 또 보유세와 관련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재산세랑 항상 같이 세트로 가는 게 지역
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하여튼 이 30페이지 문제는 총론 파트 2개 문제다 아주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 한번 다시 외우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고 나서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특별시세, 광역세, 도세 등 관련해서 1, 2 해서 취득세 하나, 도세는 2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래서 지금 구세는 나머지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거, 시군세는 재산세에서 다시 하나, 자 취득세, 둘 해서 도세는 2개 해서 지금 특별시세, 광역세는 하나고요. 도세는 뭐라고요? 2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순서가 외워졌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라고 해서 자 지금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보유세라고 하는 개념은 자 우리 방금 봤던 주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어떻다 매각 등에서 우선 징수하게 되는 것.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물론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그냥 지방교육세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인지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인지 이걸 달리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아니라 바로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해 좀 세밀하게 가야겠고요. 일단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이거 재산세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보유 단계 물어보면 항상 취득 단계 제거하고 취득 단계 물어보면 항상 뭘 제거해야 돼? 보유 단계를 제거하는 식으로 이 문제는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데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려는 때 재산세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 그리고 어려웠던 것이 소득세 더럽게 종류가 많을 텐데 이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득세는 뭐라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물론 이제 요거보다 주민세는 7월 1일 날 살아있으면 세금 뜯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납세의무 소멸에서 취납 시제라고 해서 특히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슈. 그리고 28회 때 문제였었나요? 사망, 법인 합병 이런 것들은 납세의무 소멸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읽으면 안 돼. 자, 분권 14일 공시송달 치고 들어갔었고요. 가산금이라고 해서 자, 가산금 면제되는 거. 중가산금 면제가 되는 게 지방세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어떻다? 중가산금 면제가 되게 된다. 중가산금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지자체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과세처분 불복 등 관련해서 보류할 수 있다.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온갖 잡다한 얘기 있었지만은 이런 과정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공매 등을 통해서 조세채권을 받아내는 순서.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은 어떻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징수를 할 수가 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이 정도까지는 숙달하셔야겠고 한편 조세채권 간에 제일 먼저 침발한 애가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배를 따고 있는 애가 압류가 있는 조세채권, 압류 관계되는 조세채권,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이런 순서였었고요. 이게 이제 세금을 뜯어낼 때도 제일 먼저 이제 배당액을 계산할 때 혹시 부족하게 되면 먼저 체납처분비, 자, 이 경공모에 소요된 비용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지방세 그리고 나머지 연체로서 가산금 등을 뜯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취득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